총신대 캠퍼스 내에서 재단 이사회의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사태 수습을 위한 여러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장로교단이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한 데 대해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 중폭 개각에 이어 국가 주요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선정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세계 한인방송협회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방송사의 연합과 교류를 위해 제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 목사가 16일 주일 예배에서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캠퍼스 내에서 이사회의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교육부를 향해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고 호소했던 총신대학교 학내 단체들이 6개월 만에 캠퍼스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재단 이사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심리가 진행되자 이들은 이번엔 법원을 향해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임원 승인 취소된 18인이 총신대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파송한 임시이사 15인이 총신대학교를 신속히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희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서울행정법원은 17일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 등 18명이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인 교수와 학생, 교직원 대표들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내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한 학생 대표는 삭발도 불사하며 김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회는 교육부 처분에 순응하고 즉각 사퇴하라.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회를 도운 모든 보직 교수들과 직원들은 총신 공동체 전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동체 처분에 따르라. 한편 지난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3회 총회에선 총신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조사와 처리, 정관 정상화 등을 위한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7학년도 2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졸업 거부에 나섰던 신대원생들의 강도사 고시 합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졸업식을 올해 말 별도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장 후보 자격을 10년 이상 역임한 총신대 전현직 전임 교수와 10번 이상 총회 총대를 지낸 무흠 목사로 한정했습니다. 후보 추천은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 총동창회, 교수와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일부 장로교단이 정기총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했는데요. 기장총회는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몰이가 도를 넘어섰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단 지정에 앞서 소속 교단에 문의하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예장 통합과 백석 대신이 정당한 절차 없이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단이 임 목사 관련 결의를 철회하고 기장총회와 임 목사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이단 지정의 빌미가 된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활동이 매도되지 않고 소수자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정기총회에서 예장 백석 대신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임 목사와 퀴어 신학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임 목사는 과거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교단 등에서도 이단 또는 교류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장관급 인사에 이어 일부 국가직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거나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교계에선 관련 인물들의 친동성애 성향과 낙태죄 입장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 위원장은 과거 여러 행보를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기독교인으로도 잘 알려진 최영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선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이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에 관해 법률가로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비판의 정도가 혐오가 된다면 곤란하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다만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이슈에 대해선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일부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친동성애 성향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진 후보자뿐 아니라 주요 공직자들의 동성애 조장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특히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정책은 강도 높게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 세계 60여 회원사가 활동하는 세계 한인 방송협회가 WAKB 2018 제주대회를 열고 한인 방송의 발전 방안을 도모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6대주에 뿌린 열정, 하나 되는 한인 방송이란 주제로 이틀간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각 회원사의 대표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연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송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분야별로 이뤄진 분과 토론회는 방송사 간 활발한 교류를 도울 예정입니다. 세계 한인 방송협회 김명전 회장은 이번 제주대회를 계기로 흩어져 있는 한인 방송사들이 더 견고하게 연합하길 기대한다며 세계 한인 방송협회가 한류 열풍을 잇고 750만 교민들을 연결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주대회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개최된 첫 행사입니다. 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재영 목사가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8년 전 이동원 원로 목사에 이어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진 목사는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16일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진재영 목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8년간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선교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구촌교회에 부임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한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구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교회가 안정되고 건강한 지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어두운 케냐의 영혼들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목회자에 대해 교회 측에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재영 목사는 리더십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재영 목사는 2000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돼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이로비 국제신학교에서 리더십과 문화인류학 등을 가르치며 3년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6년간 미국 산호세 뉴비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 지난 2010년 지구촌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결혼을 남녀결합이라고 정의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최근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해 관심을 모으는데요. 루마니아의 이 같은 결정엔 종교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개헌이 확정되면 루마니아에서 동성혼은 불가능해집니다.
또 동성애 반대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다음 달 실시될 계획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딸인 앤 그레이엄 로츠 여사가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로츠 여사는 자신의 사역단체인 엔젤 미니스트리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내 몸이 치유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길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일랜드 출신 인도 선교사였던 에이미 카마이클의 기도문을 인용해 주님의 일에 연료로 삼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노스이스트 위스콘신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와 같은 축복 문구가 담긴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다 학교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경비원은 폴리 올센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행위가 불쾌하단 불만이 접수됐으며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교내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폴리 올센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 기아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유엔 산하 주요 국제기구가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놓인 인구는 8억 2,100만 명에 달합니다. 2016년 8억 400만 명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6억 명인 점을 고려할 때 9명 중 1명은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과 남미에서 영양실조와 식량 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역시 식량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요. 북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43%에 해당하는 1,100만 명의 주민들이 지속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여성 10명 중 4명은 인도 여성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영국의 의학 전문지인 랜싯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여성 가운데 36.6%가 인도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살을 택하는 인도 여성 중 상당수는 35세 이하의 여성이자 기혼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도 여성이 많은 이유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가부장적인 문화와 함께 조혼 제도를 꼽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 지역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 비영리 단체 등이 협력에 나섭니다. 이들은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 위험은 줄고 에너지 효율은 높아져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전주와 강릉, 영주가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가운데 해마다 지역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추석 연휴 5일 모두 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이 공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00명 가운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답한 조합원은 136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비정규직은 28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응답자 67명 중 41.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정규직 응답자 750명 중에선 98명이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상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신부 전의 위험 요인이 최대 36%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신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워 상당수가 5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은 지속적인 운동이 혈관의 탄성 유지와 이에 따른 동맥 부하를 낮춰 신부전 예방에도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인권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인권조례 재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 문제, 이슬람과 관련한 난민 문제 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 조종사의 집을 헌당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된 조종사의 집은 비행단에서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예배실과 소그룹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조종사의 집을 거쳐가는 공군 조종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중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인도적 체류가 허가돼 안타깝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난민 대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UN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이화여대에서 아동 취약성과 인도적 지원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분쟁 피해 지역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